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갑 순천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진보당 소속의 삼선시 의원인 유영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유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숙소를 빌려 당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비어있는 의석 수가 4분의 1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계기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선관위 측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순천시와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의원 공백이 발생한 장성과 나주 등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예정됐던 최병배 순천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결과와 의원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광양경자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2029년 완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에 복합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데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전체 31%,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20% 공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조차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서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광양문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9월 경호초등학교가 이전 개교하면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도 307실 규모로 내년 본격 착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어트 5성급 호텔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서울, 제주 외에도 여수에 오게끔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륙교가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도 시행사인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와 공동 도급사인 금광기업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지만 다음 달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7일 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나서 금강건설에서 3월 초에 눈에 보이게 한다. 남양권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극복해내고 다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지역혁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지역 대학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한 RIS 사업.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광주 전남 15개 대학을 연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 산업체가 직접 대학에서 강의를 받거나 대학의 기술을 산업에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핵심 분야에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양성하고 4,800여 명 학생들의 취창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목포대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3,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합심을 해서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경험을 했다.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과 지혜와 어떤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혁신기관과 대학이 협력한 기술개발 연구 성과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각 120건이 넘는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 500여 건의 비즈니스 솔루션 지원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RIS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대학 교육 재정 사업인 라이즈 사업이 시작됩니다. RIS2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돼서 발전되고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대학들, 기업들과 함께 모든 상황들을 총괄해 가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로 바꿨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떠오른 라이즈 사업. 전남의 인재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등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휘호석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철거됐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두환 대통령이 새겨진 휘호석이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에 설치된 휘호석은 전두환이 대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철거가 전두환에게 상처받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내란 수괴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국 단위 고교축구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42개 팀이 광양을 찾아 전국 최강을 목표로 잔디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 휘슬이 불리자 공을 향해 뛰는 선수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거친 몸싸움도 마다치 않습니다. 감독은 전술을 지시하며 잔디 위 선수를 독려합니다. 프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박진감에 지켜보는 이들은 탄성합니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광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2개 팀이 참가해 고교축구 전국 최강자를 가립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3개 팀이 참가했는데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팀인 광양제철 고등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전라남도 대표하는 팀이고
또 배공기를 이제 참가하면서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동계훈련도 타 지역으로 갔다 왔고 우승을 목표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공기는 해마다 가장 먼저 열리는 전국 단위 대회로 성적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어 팀마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고 가능해 오실 때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경기에 임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전국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축구인이 찾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숙박 음식업소 위생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숙소, 음식, 이동 등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름 동안 총 81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오는 27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읍면 지역의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 간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선 간선버스 환승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고령층 불편 우려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노선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우선 현행 노선을 당분간 유지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단계적으로 환승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쌓여가는 헌 책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한 적 있으시죠? 모두가 주인이 되어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책방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색 나무 선반을 촘촘하게 채운 책들이 눈에 띕니다. 일제시대 미국 창고였던 자리에 문을 연 골목의 한 책방. 동네 여느 책방과는 달리 운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누구든지 책방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책방에 있는 책장을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책의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있고요. 크고 작은 책장들은 모두 140여 개. 한 칸에 월 1,0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자신만의 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6만 원 정도로 내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꾸며놨고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여 3주 만에 100여 명의 점주가 입점했고 현재는 모든 책장이 임대 완료됐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글귀를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점주들의 개성이 담긴 책장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끼지만 안 읽은 책들을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팔려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익금은 책방과 나눠 가지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독특한 동네 책방을 보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섹션마다 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기에 전시된 거다 보니까 이 섹션에서 사람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연이 어우러져 완성된 모두의 책방. 도심에 비어있던 공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도 캐치프레이즈를 압도하라 V13 Always 기아 타이거즈로 확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번 캐치프레이즈에 타이거즈 선수단과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팬과 하나 되어 V13과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자는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KBO 리그 최다 우승팀의 자부심을 V13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며 팬과 함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호성 무안군 의장이 제안한 성명서에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만큼 전국이 불안정하더라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성명서를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여수 거문도가 수산관광 중심에서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1차년도 7억 4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중장기 개발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60억 원을 들여 거문도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등록 문화유산 복원,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조성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문도 일대는 지난 1885년 영국군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항만 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